지금부터 나오는 건 어제 54화 끝에서 이어지는 그 뒤에 진짜 터졌을 법한 얘기라서요. 좋아하면 그대로 보시고 싫으면 지금 뒤로 가기 눌러요. 정원 씨 아버지가 떨어지기 직전에 그 계단 위에 주하늘도 있었다는 얘기 처음 듣죠. 진태석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차정원은 손에 들고 있던 잔을 제대로 쥐고 있지도 못했는데요. 유리잔 옆을 타고 내려가는 위스키가 테이블 위로 조금 넘쳐 흘렀는데 그 작은 흔들림만으로도 지금 심장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뭐라고요? 하늘 씨가 거기 있었다고요? 정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태석은 잔을 천천히 돌리면서 마치 오래 준비해둔 대본을 읽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간 쪽에 그림자가 둘이었다더군. 하나는 내 아버지였고 다른 하나는 체격으로 보면 주하늘 쪽이 훨씬 가깝다는 얘기야. 물론 그랬을 수도라는 거지. 정원 귀에 주하늘이랑 계단 위가 같은 문장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는데요. 머릿속에서 그날 장면이 마구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계단 아래에 누워있던 모습, 병원 복도에서 울기만 하던 엄마, 그리고 그 옆에서 자꾸만 미안하다고 말하던 하늘. 그게 왜 지금 나와요? 정원이 겨우 내뱉었습니다. 태석은 어깨를 조금만 으쓱했는데요. 사실을 말할 타이밍을 고르면 언제든 늦지. 그냥 차정원 씨가 누굴 믿을지 고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죄책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지키고 싶어 하지 원래. 마지막 한 줄이 특히 소름 돋게 박혔습니다. 정원이 숨을 들이마시려던 딱 그때 그만하시죠 회장님.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주하늘이 들어왔는데요. 숨소리가 거칠었고 얼굴은 황급히 뛰어온 사람처럼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원을 보는 순간 하늘 눈빛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씨. 정원이 본능적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늘은 정원 앞까지 성큼 다가와 먼저 정원 상태부터 확인했는데요. 잔 옆으로 번진 술자국, 하얗게 질린 얼굴, 거의 사라진 입술색. 그걸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죠. 정원 씨 회장님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날 계단 위에 있었어요? 정원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하늘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늘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누가 잠그놓은 서랍을 억지로 열어젖혀버린 느낌이었거든요. 정원은 다시 물었습니다. 계단 위에 있었냐고요? 사실이에요. 하늘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신 뒤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는데요.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정원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계단 위에 있었다는 거 그거 나한테 제일 먼저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되도록 주먹을 쥔 채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원 씨가 버틸 수 있을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미 아버님도 잃었는데 거기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그걸 어떻게 들을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겼다. 옆에서 진태석이 비웃음을 섞어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역시 사람이 죄책감이 있으면 말이야 제일 먼저 숨기고 보는 법이지. 하늘이 태석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제 감정 가지고 장난치시는 겁니까? 장난이라면 좀 귀엽기라도 하지. 난 그냥 정원 씨가 알아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 것뿐인데. 정원 머릿속은 이미 복잡함을 넘어 멈춘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계단 위에 있던 그림자, 하늘, 죄책감. 이 세 단어가 계속 뇌리를 맴돌았는데요. 딱 그 타이밍에 여기서 다들 뭐 하십니까? 문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세훈이었습니다. 세훈은 문가에 서서 정원과 하늘, 그리고 태석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정원과 하늘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서 있는 모습, 뭔가 이미 감정이 뒤섞인 공기. 표정이 굳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 멤버 조합이면 회사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세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원은 갑자기 크게 들이마신 숨 때문에 기침이 나올 정도였고 하늘은 미세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훈 씨가 들어올 자리 아닙니다. 하늘이 먼저 잘라 말했습니다. 세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정원 씨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내 아내였습니다. 도장 찍었다고 마음까지 정리가 된 건 아니었다는 건 하늘 씨도 알 텐데. 하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꺼내는 게 정원 씨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늘 씨가 붙잡고 있는 것보단 나은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번개치듯 말이 오가는 동안 방 한쪽 구석 문틈을 가리던 그림자가 살짝 몸을 움직였습니다. 주영채였습니다. 아까부터 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자기 눈으로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판단하자 영채는 슬쩍 뒤로 물러나 전화기를 꺼냈는데요. 방금 전까지 정원 씨 손목 붙잡고 있던 사람 주하늘이었어요.
사실은 붙잡고 있었다보다 더 복잡한 장면이었지만 메시지에는 일부만 담겼습니다. 읽는 사람이 제일 아플 부분만. 세훈 주머니 속에서 폰이 진동했지만 그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으로 충분히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둘이서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들을 자격은 없다는 눈치인가 보네. 세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계단 얘기가 나오는 자리라면 최소한 나도 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정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훈 씨. 세훈은 정원을 보지 않고 하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늘 씨. 계단 위에 있었다면서요? 하늘은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그걸 지금 이 타이밍에 회장님 입을 통해서 먼저 듣는 건 어떤 기분인지 상상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조금 늦었지. 정원은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53화에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그 사람. 주영채. 그리고 실수였다, 술 때문이었다는 세훈. 얼마 전에 겨우 들었던 얘기가 지금 입안 공기 위에 다시 깔려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계단 사건, 하늘, 그리고 건양 집에서의 밤. 모든 게 한데에 엉켜버렸죠. 그때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여기 있었네, 세훈 씨. 이번에는 영채가 아예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표정, 조금 걱정이 섞인 듯하지만 속이 훤히 보이는 얼굴이었죠.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회 힘들었어요? 정원은 그 말 한 줄에서 이미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영채가 세훈을 부를 때 쓰는 어투, 가까운 듯 아주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르는 톤. 하늘은 고개를 돌렸고 세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가 왜 내가 들어올 자리라고 생각하냐? 세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세훈 씨가 연락 안 받아서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영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그 집에서 같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멀리 느껴지니까 제가 걱정되잖아요. 그 집에서 같이 있었다는 말은 일부러 살짝 크게 뱉은 말이었는데요. 누가 듣든 오해하라고. 정원 가슴이 순간적으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룻밤 함께 있었던 건,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건, 실수였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정작 본인이 세훈보다 추억처럼 떠벌리는 쪽은 영채였습니다. 하늘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소문 들었던 바로 그 건양가에서의 밤 얘기를 영채가 아무렇지 않게 입 밖으로 꺼내고 있으니까요. 태석은 소파에 기대앉은 채 그 모든 장면을 구경하듯 보고 있다가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룻밤 같이 보낸 사이라. 회장님. 세훈이 단칼에 끊었습니다. 정원은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이 방 안에서 자기 얘기는 없고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 얘기만 넘쳐나는 느낌이었죠. 영채는 정원 쪽으로 슬쩍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차정원 씨도 들으셨죠? 세훈 씨 남 얘기 아닌데 이젠 노골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선을 밟기 시작한 겁니다. 정원을 언니라고 부를 마음도 예의도 없는 사람. 그냥 자신이 들어갈 자리에서 쫓아낼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이었죠. 주영채. 정원이 처음으로 제대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정원 씨. 영채가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실수라고 세훈 씨가 말했을 텐데요. 네, 세훈 씨는 그렇게 말했죠. 영채는 싱긋 웃었습니다. 근데요, 실수든 아니든 밤은 밤이더라고요. 같은 집, 같은 방, 같은 침대. 그건 사실이잖아요. 하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정원 눈빛이 순간적으로 허공을 헤맸고요. 세훈이 결국 폭발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만해, 영채. 저만 그만하면 될까요? 영채는 웃음기를 거두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원 씨도 하늘 씨도 세훈 씨도 각자 자기 감정 숨기면서 버티는 척하지만 결국 제일 애매한 자리에 서 있는 건 저예요. 하룻밤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실수라는 말 한 줄로 정리되면 그럼 저는 뭐가 돼요? 난숙의 말이 영채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룻밤 정도로 끝내지 마. 그건 내 인생 걸어도 되는 카드야. 세훈 씨 옆에 앉을 자리가 필요하면 그 밤을 계속 꺼내. 그래서 지금 그대로 꺼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정원은 숨을 고르다가 결국 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만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늘이 본능적으로 말렸습니다. 정원 씨 혼자 나가면. 하늘 씨. 정원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못 믿겠어요. 회장님도 하늘 씨도 세훈 씨도. 그러니까 오늘은 나 혼자 있을게요. 세훈이 그 등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딛다가 멈췄습니다. 정원 씨. 정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도장 찍었다고 내 마음이 끝난 건 아닙니다. 세훈이 뒤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정원 씨한테 짐인 건 안다고요. 그래서 더 말 못했던 거예요. 정원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럼 말하지 말지 그랬어요. 지금은 더 힘들어졌으니까. 그 말만 남기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하늘은 벽에 꽝하고 주먹을 박으며 고개를 숙였고 세훈은 손가락 끝이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채는 그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나서야 천천히 숨을 내쉬며 눈을 내리깔았죠. 좋아. 여기까지가 1막.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요. 이제부터는 정원과 하늘 세훈 사이에 벌어진 균열 사이로 자기 자신을 밀어 넣을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영채는 집으로 돌아와 난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땠어? 난숙이 물었습니다. 보셨죠? 소문 이미 다 퍼졌어요. 제가 세훈 씨랑 그 집에서 잤다는 거. 정말 잤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건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겠죠. 영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그 집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방이 어땠고 침대가 어땠고 세훈 씨 표정이 어땠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저뿐이니까요. 난숙은 딸 눈빛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 정원 씨랑 하늘 씨, 세훈 씨 셋이서 뒤엉켜 싸우는 동안 넌 미래 며느리 자리로 계속 밀고 들어가야 돼. 엄마는 세훈 씨를 권력으로 보죠. 영채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정말 좋아요. 이 집 며느리로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실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남아보고도 싶고 그러려면 정원 씨랑 하늘 씨 사이 먼저 깨야죠. 영채는 단호해진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훈 씨 마음에서 정원이라는 이름을 조금씩 지워야 하고요. 그 자리를 제가 채우면 되는 거고. 난숙은 딸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알아서 해. 다만 내가 울면서 돌아오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그 한 줄만 남겼습니다. 그 말은 응원이기도 했지만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영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면서 전화기를 꺼내 세운 대화를 다시 한번 내려봤습니다. 읽음 표시만 켜져 있고 답장은 없는 메시지들. 오늘 정원 씨, 하늘 씨 붙잡고 울었어요. 괜찮아요? 아까 얼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세훈 씨 옆에 아무도 없으면 제가 있을게요. 답이 오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답장을 받는 순간 끝나버릴 게임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세훈 마음속에서 정원과 하늘 그리고 자신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오래 계속 나야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원이 다시 하늘을 마주보는 장면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주영채가 어떤 표정을 하고 서 있는지를 보는 게 이 드라마의 진짜 재미가 될 거고요. 다음 판까지 같이 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만 살짝 눌러두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리플리가 꼬이기 시작할 테니까요.